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카페에 나와 있었습니다. 텅 빈 카페 안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은호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여자로 본 적 없다. 어젯밤 지혁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호의 가슴 한켠이 아직도 아렸습니다. 예상했던 거절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특히 지혁의 차가운 표정과 단호한 말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랑 나랑 안 어울린다. 은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아직도 이런 짝사랑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은호가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호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카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원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천천히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은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혁과는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성재 때문에 자주 마주치게 될 테고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은호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지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순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은호야, 벌써 일어났구나? 네, 엄마. 일찍 나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에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은호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순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30세가 되어서도 짝사랑하다 거절당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아침은 꼭 먹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은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겠어. 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수정뿐이라는 생각에 더욱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면서 카페 안이 밝아졌습니다. 은호는 커피 머신을 켜고 오늘 첫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아메리카노의 향이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하루 또 시작이네. 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은호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수정이었습니다. 은호야, 벌써 왔어? 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빠른데? 응. 잠이 안 와서. 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오랫동안 은호와 함께 일한 절친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은호의 작은 변화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뭔가 이상한데? 수정이 은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눈 주위가 빨갛고. 혹시 울었어? 아니야, 안 울었어.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수정이 은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수정의 따뜻한 관심에 은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참고 있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아.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지혁 선배한테 고백했어. 뭐? 정말? 수정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수정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은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거절당했어.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응. 예상했던 일이야. 은호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가 뭐라고 했는데? 수정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로 본 적 없다고. 그리고 나랑 안 어울린다고. 은호가 어제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차가운 말투와 단호한 거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응. 후배라고 기어오르지 말라고도 했어. 은호의 마지막 말에 수정이 확실히 화가 났습니다. 뭐? 기어오르지 말라고?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수정아, 괜찮아. 은호가 수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선배도 자기 입장이 있을 거야. 무슨 입장이 그래? 수정이 분개했습니다. 아무리 거절하더라도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야 했어? 수정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친구가 상처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은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을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호야, 너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수정이 답답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뭘로 보는 거야? 수정아, 진정해. 은호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야.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수정아, 제발. 은호가 수정을 말렸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너무 착해. 수정이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나는 괜찮다니까. 은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정은 은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호야, 울어도 돼. 수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마. 수정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수정아. 응, 울어. 많이 울어. 수정이 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은호는 수정의 품에서 어젯밤부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팠어. 정말 아팠어. 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절이지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럼 그렇지. 수정이 은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아픈 게 당연해. 두 친구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호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최대한 평상시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은호야, 정말 괜찮아?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걸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의 눈에 그 모습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네. 수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호는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자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지역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잠깐만. 수정이 갑자기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어디가? 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 있어. 수정이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역에게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은 빠른 걸음으로 지역을 따라갔습니다. 지역 선배. 수정이 지역을 불렀습니다. 지역이 뒤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이구나. 무슨 일이야? 지역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선배, 할 말이 있어요. 수정의 진지한 톤에 지역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호 일이요. 수정의 말에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아, 그 일은? 선배 너무 심하셨어요. 수정이 지역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거절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했나요? 지혁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정의 분노에 찬 표정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로 본 적 없다고요? 안 어울린다고요? 수정이 어젯밤 은호에게서 들은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기어오르지 말라고요? 수정아, 그건. 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 너무 잔인해요.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용기 내서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호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지도 않나요? 수정아, 목소리 좀. 지혁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왜요? 부끄러우세요? 수정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호가 부끄러운 줄은 생각 안 하시면서요? 지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수정의 공격적인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정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후배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정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혁이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상황이든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나요? 수정이 지혁의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은호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모욕을 줘야 했어요? 모욕까지는. 아니면 뭐예요? 수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좋은 말로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젯밤 은호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같은 사람이 진짜 싫어요. 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잔인하게 굴고. 그때 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정과 지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뛰어온 것입니다. 수정아. 은호가 수정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은호야, 왜 나와? 수정이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카페는 어떻게 하고? 임시로 문 닫았어. 은호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수정아, 그만하자. 은호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해? 수정이 답답해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으로 봐서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지혁이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자신의 상황만 생각했는데 은호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지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선배. 은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마. 수정이 은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해? 수정아. 이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괜찮다고 해? 수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친구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너 이렇게 당하는 거 못 봐. 수정이 지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선배, 앞으로 은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수정아, 정말 그만해. 은호가 수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혁은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호가 상처받았고 수정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혁이 깨달았습니다. 비혼주의를 내세우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은호야, 정말 미안해. 지혁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배려 없었어. 선배.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무리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어. 지혁이 자책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지혁이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선배. 은호가 지혁을 불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좋은 선후배로 지내요. 은호의 마지막 말에 지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호는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은호야. 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두 친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고마워. 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화내줘서. 은호야.
수정이 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은우가 수정의 품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할 거야. 두 친구는 서로를 위로하며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은우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지역은 수정과의 마주침 이후 회사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했나? 지역이 계속해서 자책했습니다. 수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배 너무 잔인해요. 사람 마음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은 평소 자신이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정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우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지역이 은우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해온 선배에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마음을 너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여자로 본 적 없다. 너랑 나랑 안 어울린다.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좀 더 따뜻하게 거절할 수 있었는데. 지역이 후회했습니다. 비혼주의라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지역은 성재와 만나서 이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절친한 친구라면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평소 장소로 와. 지역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역은 성재와 자주 만나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성재가 지역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역아, 여기. 성재야. 지역이 성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성재가 지역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지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우 일 때문이야. 성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은우의 고백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지역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이가 나한테 화를 냈어. 지역이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정이 자신을 찾아와서 소리쳤던 일부터 은우의 상처받은 모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성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응. 그리고 사람 마음을 뭘로 생각하냐고 하더라.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했어. 성재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이 은우를 거절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은우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은우한테 어떻게 거절한 거야?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 여자로 본 적 없다고 안 어울린다고. 지역이 어젯밤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오르지 말라고도 했고. 뭐? 성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기어오르지 말라고? 응. 그때는 좀 화가 나서. 지역이 변명했습니다. 비혼주의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고백하니까.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역이 은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성재가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은우가 얼마나 용기 냈을지 생각해봐. 나도 알아.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어. 그럼 사과해야지. 성재가 말했습니다. 은우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미 했어. 아침에. 지역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괜찮다고만 하더라. 성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우의 착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은우는 분명 많이 상처받았을 거야. 성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그렇게 차갑게 거절했다면 은우가 받은 충격이 클 것 같았습니다. 성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 성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이 은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인 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 성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렇겠지.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혁이 성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재야. 응? 너 혹시? 지혁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성재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뭐? 성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너, 은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성재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재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은호를? 하지만 성재의 반응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재가 이렇게 당황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성재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표정 보니까 알겠어. 성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성재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나 은호 좋아해. 순간 두 친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고백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성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보다 먼저 좋아했어. 뭐? 지혁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너도 은호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성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뺏어? 지혁은 성재의 말을 들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재가 자신 때문에 그동안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재야, 미안해. 지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은호는 너만 보고 있었으니까. 두 친구는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한테 고백할 거야? 성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은호는 지혁에게 거절당해서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 자신이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성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은호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나서는 게 맞나? 지혁은 성재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재야.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은호를 좋아한다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는 은호를 거절했잖아. 지혁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차례인 거지. 성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포기했다면 이제 정말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은호가 아직 너를 좋아할 수도 있어. 성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지혁은 성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는 내가 은호와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성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너희 둘 다 좋은 사람들이야. 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비혼주의야. 은호한테는 너 같은 사람이 더 좋을 거야. 성재는 지혁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혁아.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여자를 좋아했잖아. 성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는 건 아니야. 지혁은 성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연애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성재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지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여자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은호를 행복하게 해주면 고마울 거야.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친구를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여가 고마워.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야. 당연하지. 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재야, 한 가지만 약속해. 뭐? 은우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 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처 준 만큼 내가 치료해줘. 당연해.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은우를 정말 아껴. 그럼 됐어. 지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은우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지혁아. 성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제 은우한테 다가가야 할까? 성급하게 하지는 마. 지혁이 조언했습니다. 은우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지. 얼마나? 글쎄. 한 달 정도. 지혁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처받은 은우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배려였습니다. 알겠어.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게. 그래, 그게 좋을 거야. 지혁이 격려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같은 여자를 좋아해서 복잡했던 관계가 오히려 더욱 깊은 우정으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재야. 지혁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너 은우 도와준 것도 다 그 마음 때문이었구나. 응. 미안해. 성재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괜찮아. 지혁이 웃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은우에게 도움이 됐잖아. 그래도 미안해. 성재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할게. 그래,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는 거야. 지혁이 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친구는 이렇게 복잡했던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혁은 은우를 포기하고 성재를 응원하기로 했고, 성재는 적절한 때에 은우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 이제 가볼게.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그래, 수고해. 지혁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재야. 응. 은우한테 잘해줘. 성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성재가 카페를 나간 후 지혁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우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재와 은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재라면 은우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지혁이 확신했습니다. 성재는 자신과 달리 결혼에 대한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은우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혁은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재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은우가 일하는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우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우야, 조금만 기다려. 성재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성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은우가 상처에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어젯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성일방직 최민식 명의의 사과 박스가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던 돈봉투는 이미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상철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33년을 성실히 일했는데 이상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동정을 받아야 하나?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이상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기분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김다정이 이상철 앞에 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이상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제 최민식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태가 되셔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식의 말은 정중했지만 이상철에게는 거절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온 위로금은 더욱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 수빈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일 때문에 고민이세요? 이상철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막내딸의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수빈아, 아빠는 괜찮아. 이상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걱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은 이상철의 강한 척하는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김다정이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다정아. 이상철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학교에 간 후 집에는 이상철과 조옥래만 남았습니다. 88세의 어머니는 아들의 고민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야? 조옥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뒤척거리더니.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아들아,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거짓말이야? 조옥래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88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 눈에 뭐가 안 보이겠어? 이상철은 어머니의 예리함에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식이 보낸 그 박스 때문이지. 조옥래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상철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어제 다정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조옥래가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그까짓 거 받으면 어때? 어머니. 이상철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나쁜 일한 거 아니잖아. 조옥래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성실히 일한 데가 아니야. 그래도 그건 구걸이에요.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조옥래는 아들의 고집을 이해했습니다. 이상철은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조옥래가 물었습니다. 돌려줄 거예요. 이상철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식한테 직접 가서 정중하게 돌려드릴 겁니다. 아들아, 그럴 필요까지는. 어머니, 이건 제 자존심 문제예요. 이상철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조옥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나서서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상철아, 괜히 나가서 또 상처받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이상철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올 거예요. 그때 김다정이 장보기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여보 아직 안 나가셨어요? 다정이 이상철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밖에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정아, 잠깐 앉아봐. 이상철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김다정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이상철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최민식이 보낸 그 돈 말이야.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돌려주려고 해. 뭐라고요? 김다정이 놀랐습니다. 왜 돌려줘요? 받을 수 없어.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걸한 돈이 아니야. 여보, 하지만 그 돈으로 당분간. 다정아. 이상철이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기분을 이해해줘. 김다정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3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남편의 자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혁이와 지환이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수빈도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김다정이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받을 수 없어.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때 받는 돈이 진짜 구걸이야. 김다정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굳은 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가실 거예요? 그래.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일방직에 가볼 거야.
오후에 이상철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혁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지혁이 정장 차림의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상철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혁에게 위로금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걱정되었습니다. 김다정이 부엌에서 나와 지혁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혁이 어머니의 눈짓을 알아차리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다정이 작은 목소리로 어제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민식이 보낸 위로금과 이상철이 그것을 돌려주려 한다는 계획까지. 뭐라고요? 지혁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위로금을 돌려준다고요? 쉿! 김다정이 지혁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버지한테 들릴라. 지혁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굳이 위로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 지혁이 걱정했습니다. 최민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이상철을 불렀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혁아, 너는 신경 쓰지 마. 이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혹시 성일방직에 가시는 거예요? 지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상철이 당황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굳이 가실 필요 없어요. 지혁아, 너는 몰라.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자존심 문제야.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혁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괜히 가셔서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상처받을 일 없어.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올 거야. 지혁은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이상철이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대신 성일방직에 가서 돌려드릴게요. 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대신 나서는 게 말이 되나? 이상철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체면이 서지 않아. 아버지,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시면 최민식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아들이 대신 가면 서로 편할 거예요. 지혁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제가 처리할 수 있고요. 이상철은 아들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최민식과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혁아,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또 상처받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발 제가 대신 가게 해주세요. 김다정도 지혁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여보, 지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까지. 이상철이 당황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또 기분 상하실 바에야 지혁이가 가는 게 나아요. 그때 조옥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할머니, 아버지가 성일방직에 가시려고 해요. 지혁이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위로금 돌려드리러요. 아이고, 그래. 조옥래가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상철아, 그럼 지혁이가 가는 게 어때?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이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혁의 편을 드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이상철이 결국 포기했습니다. 지혁이가 가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혁이 기뻐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지혁아, 하지만 조심해라. 이상철이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최민식한테 정중하게 인사드려야 해. 네, 알겠어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환이와 수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 벌써 왔어요? 지환이 지혁을 보며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일로 잠깐 나가야 해서. 지혁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빈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어제 그 박스 때문이에요? 수빈이까지 알고 있구나. 이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수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텐데. 수빈아. 이상철이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잖아요. 수빈아. 김다정이 딸을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수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정년 퇴직하셨고 지혁 오빠랑 지환 오빠도 아직 독립 못했고. 수빈의 현실적인 지적에 가족들이 침묵했습니다. 24세의 막내가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왜 거절하세요? 수빈아, 그건 아버지 자존심. 지환이 수빈을 말렸습니다. 오빠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수빈이 반박했습니다. 이상철은 막내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상철이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수빈이 말이 맞아. 조옥래가 수빈의 편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게 맞지. 하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받을 수 없어.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부탁한다. 꼭 돌려줘라. 네, 아버지. 지혁이 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지혁이 성일방직으로 떠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빈의 현실적인 지적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수빈아, 아까 너무 직설적이었어. 지환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기분 상하셨잖아. 오빠,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잖아요.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김다정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유럽 여행 취소할게. 다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지환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 여행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지환아,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야. 김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비로 당분간 생활비를 보태야지. 이상철이 아내의 말을 듣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김다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기대했던 여행은 또 갈 수 있어요. 김다정이 밝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요. 조옥래가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경로당이라도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볼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빈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8세에 무슨 일을? 요즘 할머니들도 일하는 곳 많아. 조옥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청소나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상철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상철아, 너 혼자 어떻게 다 책임져? 조옥래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혁이도 아직 데리고 지환이도 독립 못했고.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이 침묵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지환이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미한테 결혼 얘기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고. 지환아, 형편이 이런데 결혼 얘기가 말이 되나? 지환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수빈이 오빠의 말을 듣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지환 오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중요해요. 수빈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지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이 뒷받침되어야지. 그럼 나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겠어요. 수빈이 다짐했습니다. 17살 연상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이면. 수빈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김다정이 딸을 걱정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 엄마, 지금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수빈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남자들은 다 경쟁이 치열해요. 가족들은 수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4세의 막내딸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이상철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여보,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김다정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빠, 짐이 아니에요. 수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수빈이 말이 맞아. 지환이 동생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조옥래가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해. 할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김다정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네.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 성일방직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지혁이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상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민식 씨가 뭐라고 하던? 잘 처리했어요, 아버지. 지혁이 안심시켰습니다. 정중하게 받아주셨고 아버지께 안부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상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드세요. 지혁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자존심도 지키셨고 예의도 차리셨어요. 이상철이 아들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혁아,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겠어. 지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립계획도 다시 생각해봐야 했고 앞으로의 진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철의 자존심은 지켜졌지만 가족 전체가 현실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마처 세대인 이상철의 고민과 88만 원 세대인 자녀들의 현실적 부담이 고스란히 드러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아버지 일로 인해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 대리님. 후배 김주원이 지혁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응, 주원아. 일찍 왔네. 지혁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아직 못 들으셨어요? 김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지혁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김주원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 박대영이 다가왔습니다. 지혁아, 너 아직 모르구나. 박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지혁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이상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승진 발표 났어. 박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지혁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승진 발표가 언제 났는데? 어제 오후에. 박대영이 대답했습니다. 너 없을 때 갑자기 발표됐어. 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승진 대상자였기 때문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대영과 김주원이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해했습니다. 그게. 박대영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최준호가. 뭐? 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준호라고. 최준호는 지혁보다 2년 늦게 입사한 후배였습니다. 경력도 짧고 실력도 지혁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대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지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준호가 나보다 실적이 좋았나? 지혁아. 박대영이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도 알잖아. 최준호 아버지가. 설마 그것 때문에? 지혁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동료들의 표정을 보니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최준호의 승진은 실력이 아닌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지혁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혁은 지난 3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료들과 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혁 대리님. 김주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원아. 선배님이 얼마나 실력 있는 분인지 다 알아요. 김주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승진은 정말 불공정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지혁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혁아, 우리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최준호가 뭘 했다고. 실적으로 치면 지혁이가 압도적이었는데. 동료들의 위로가 오히려 지혁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정말. 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최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는지 표정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혁과 최준호가 마주쳤습니다. 지혁 선배님 안녕하세요. 최준호가 지혁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를 바라보는 지혁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선배님? 최준호가 지혁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축하해. 지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진 축하해. 하지만 지혁의 목소리에는 축하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냉소와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지혁의 뒷모습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화장실에서 지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지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지혁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혁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혁아. 성재야, 나 지금 회사에서인데.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승진 발표 났어. 오, 축하해. 드디어. 나 떨어졌어. 성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최준호가 됐어. 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준호? 그 후배? 성재도 최준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회사 얘기를 할 때마다 언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혁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전화를 끊은 후 지혁은 한참 동안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 지혁이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일할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과장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혁 대리, 과장실로 와보세요. 지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과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과장이 지혁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지혁이 의자에 앉자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승진 발표 들었죠? 네. 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박 과장이 지혁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지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우수했어요. 박 과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지혁 대리도 알잖아요. 박 과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 사정이요? 지혁이 비웃었습니다. 최준호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지혁 대리. 과장님, 이게 공정한 평가인가요? 지혁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난감해했습니다. 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다음 기회에요? 지혁이 박 과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최준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박 과장이 변명했습니다. 이번이 특별한 경우였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언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혁의 승진은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결정했습니다. 지혁이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온 사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표입니다.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혁 대리,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박 과장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과장님, 저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지혁이 박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 과장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승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공정성이에요. 지혁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박 과장은 지혁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혁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박 과장이 사표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깝네요. 정말 아까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혁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지혁이 과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지혁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지혁아, 괜찮아? 박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혁이 자리에 앉아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주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리하는 거야. 지혁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리? 왜? 사표 냈어. 순간 사무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동료들이 모두 놀라며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응.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아, 너 미쳤어? 박대영이 소리쳤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알아. 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동료들이 지혁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물건 정리를 마친 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들 잘 지내. 지혁아. 동료들이 불렀지만 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혁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취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마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지혁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어. 회사 밖으로 나온 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혁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혁의 직장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혁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지혁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취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마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지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 씨. 지혁이 뒤를 돌아보니 정보화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42세의 정보와 부장은 지역이 다니던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역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해요? 정보와 부장이 지역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회사에 있을 텐데. 지역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게 일찍 퇴근했어요. 지역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보와 부장은 지역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지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씨, 표정이 안 좋은데? 정보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역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부장의 눈에는 지역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지역 씨, 저 지금 시간 있어요. 정보와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지역은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정보와 부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혼자 있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좋아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정보와 부장이 지역을 이끌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정보와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정보와 부장이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요. 정보와 부장이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지역이 망설였습니다. 정보와 부장은 회사 일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장님께 말씀드리기에는 지역 씨, 저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정보와 부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얘기해요. 정보와 부장의 따뜻한 말에 지역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오늘 사표를 냈어요. 정보와 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사표를? 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보와 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지역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공정한 승진 발표부터 자신이 느낀 좌절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표를 냈어요. 지역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보와 부장은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정보와 부장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역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정보와 부장이 지역을 이해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씨. 정보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지역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그럼 당분간은 좀 쉬면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정보와 부장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요? 지역이 의아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정보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역 씨 나이가 33이잖아요. 아직 충분히 젊어요. 지역은 정보와 부장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지역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저도 30 중반에 한 번 그만뒀어요. 정보와 부장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불공정한 대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몇 개월 쉬면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보와 부장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로 이직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보와 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은 정보와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가 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혁 씨, 개인적인 질문인데. 정보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계획은 없어요? 지혁이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요? 네. 지혁 씨 나이면 결혼 생각할 때잖아요. 정보와 부장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예요. 지혁이 평소 자신의 신념을 말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비혼주의? 정보와 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결혼하면 책임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정보와 부장은 지혁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혁 씨, 제가 하나 조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랑 없이도 결혼하는 거 가능해요. 정보와 부장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혁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와 부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혁 씨는 결혼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보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운명적인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요. 정보와 부장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변해요.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은 더 오래가죠. 지혁은 정보와 부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부장님은 그렇게 결혼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정보와 부장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정보와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혁은 정보와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 씨, 경제적 안정과 가정의 평화가 사랑보다 중요할 때도 있어요. 정보와 부장이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지혁 씨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혁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죠. 정보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 지혁은 정보와 부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지혁 씨, 완벽한 사랑만 기다리다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정보와 부장이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인생에서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요? 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정보와 부장의 말에 지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제 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호도 좋은 사람인데. 지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거절한 건 아닐까? 지혁 씨,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정보와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비혼주의라서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정보와 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지혁이 은호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대학 후배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공한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좋은 분 같은데요? 정보와 부장이 말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요. 지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보와 부장이 조언했습니다. 비혼주의도 좋지만 때로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보와 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정보와 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혁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혁 씨, 앞으로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정보와 부장이 격려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보와 부장이 떠난 후 지혁은 혼자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표를 내는 것부터 정보와 부장의 결혼 조언까지. 정말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지혁이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봤습니다. 비혼주의가 정말 옳은 선택인지
은우를 거절한 것이 맞는 일인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와 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랑 없이도 결혼하는 거 가능해요. 완벽한 사랑만 기다리다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지혁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은호는 혼자 카페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수정이 지혁에게 화를 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정이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은호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자신 때문에 지혁과 갈등을 겪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화를 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은호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혁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이제 정말 포기하자. 은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 은호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계속 짝사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은호가 카페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지혁이라는 이름을 마음에서 지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지혁과의 대화 이후 은호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지혁이가 응원해준다고 했으니까. 성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은호에게 다가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호가 상처에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성재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다가가 보자. 성재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습니다. 은호가 지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준 다음 친구로서 위로해주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호야, 조금만 기다려. 성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정보와 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이도 결혼하는 거 가능해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지혁이 자신의 비혼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좋아해준 후배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거절한 건 아닐까? 지혁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와 부장의 말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 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후에 다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성재가 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성재가 은호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지혁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표를 낸 일과 함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혁이 대신 성일방직에 다녀온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을 지킨 것 같아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겠어. 이상철이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자. 이상철이 다짐했습니다. 비록 고문직은 어려워졌지만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17살 연상 남성분이 수빈님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수빈이 메시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17살 차이는 분명 큰 나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보자. 수빈이 결정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만날 수 있어요. 수빈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수빈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편 성재네 집에서 고성희는 홍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홍 팀장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정순이는 65세, 식당 운영 중이고요. 남동생 지강호는 24세, 대학생입니다. 고성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홍 팀장의 보고에 고성희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돈에 관심이 많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를 준비해. 고성희가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은호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지역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표를 내는 것부터 정부와 부장의 결혼 조언까지. 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지역이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비혼주의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은호와는 이미 끝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은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역 선배에 대한 마음은 이제 정말 접을 거야. 은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성재는 집에 돌아와서도 은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성재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자연스럽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성재의 마음속에는 은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철네 집에서는 가족들이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고 김다정은 남편을 응원하며 가정을 더욱 단단히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화는 홍미와의 결혼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고 수빈은 현실적인 결혼을 위해 17살 연상과의 만남을 결정했습니다. 조옥래는 88세의 지혜로 가족들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화는 각 등장인물들이 현실과 마주하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호의 상처와 회복, 성재의 조심스러운 접근, 지역의 가치관 변화, 이상철의 자존심과 새로운 각오, 수빈의 현실적 선택까지.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운 현실에 맞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처 세대와 88만원 세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4화에서는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고성희의 음모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과연 은호는 정말로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재는 언제 은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지역의 변화된 가치관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상철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처 세대와 88만원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0분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3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